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대치동 쌤수학에서 수원을 담당하고 계신 수원지 사장님 김지영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막강한 그 배경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들께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유아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지, 또 왜 대치동 쌤수학을 선택을 하셨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를. 반갑습니다. 네, 대치동 쌤수학 수원 지사장 맡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엊그저께 저희가 인문교육을 하면서 또 지사장님 모시고서 도미노 이제 저희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너무 그랬나요? 반응 폭발해서 이제 한 꼬치씩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유아교육 쪽에서 또 이렇게 저는 좀 많이 놀라는 게,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사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교육을 이끌어 오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무려 이제 수원에서 16년 동안에 이제 그 근방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라는 게 네. 저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메뚜기처럼, 왜냐면 저희가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또 그러니까 직영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는 게 이제 주로 저는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신 그 비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을까요? 그동안에? 일단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거는 성격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성격이어도 어머님들 호응이 16년 동안 계속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해오면서 주변에 비슷한 수업이 생겼네, 경쟁자가 생겼네 하는데 한 몇 년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도 저희 선생님하고도 우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나 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지내오긴 했는데, 일단 가장 시작은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홈스쿨로 시작을 했고요. 1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처음 시작이 이제 성인들을 가르치는 자격증만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죄인이에요. 막 수업 가야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1년 후에 바로 이제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나왔고, 그것도 이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아파트에 있는 상가였어요. 아파트 상가에서 6년을 하고 거기에서 사실 잘 돼서 거기 뒤쪽을 더 터서 하고 싶었는데 주인이 저를 배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회다 해서 주변에 이제 그때 저희 호미실 지구라는 곳이 4만 가구가 네, 택지 개발이 돼서 되게 들어올 크네요. 계획이었고 상가들이 중심이 돼서 많이 들어왔는데 빈상가가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빈상가를 시간만 있으면 계속 돌면서 어디가 내 곳인가 네, 그러다가 찾고 저는 저희 교육원 이제 와보셨지만 네, 제가 다 인테리어 일일이 치수 재서 네, 여기에 뭐를 넣고 색깔을 어떤 걸 하고 정말 제 손이 안 닿은 곳이 없게 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말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홍보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어머님들이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입소문으로 오시고 3살 때 왔던 친구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정말 다니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생겨서 뭐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해서 영재교육원에 네, 발탁돼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문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요즘 좀 경계선 장애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 가장 시작이 17살인데 10 넘어가는 덧셈 뺄셈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그냥 놓지 않게 해주세요 해서 가베로 놀면서 뭐 책도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저랑 7년을 수업하니까 사칙연산 다 하고요. 책 읽고 독후감처럼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너무 컸으니까 휴대폰을 너무 싫어하는데 휴대폰 어머님께 부탁드려서 사서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길찾기 하고 사진 찍어서 저장하고 뭐 데리고 서점도 제가 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나름 네, 인정받고 있어서 저도 이제 중간중간 더 좋은 학군지로 가고 싶은 마음에 한 번씩 가서 물색은 해봤지만 이 마음이 확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자리 잡는 것도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원장님은 거기 홈에시를 지키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분가를 내 가지고 이렇게 네. 또 준비하시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처음에 이제 처음 모습이 딱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화성지 사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네. 아주 이제 저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조곤조곤 하나에서 열 가지 무표정으로 계속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저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물어보시는 분들보다 확실하게 내공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 들으셨을 때 대치동 샘수학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다른 종류들을 워낙 많이 그쵸, 이제 그쵸. 교육을 하셨었기 때문에 네. 예. 일단 제가 뭐 전공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교육도 유치부 대상이 그래도 주다 보니 그런 아이들을 다양하게 수업하고 일단 저는 수업하면서 가장 큰 목표는 재미예요. 일단 뭘 해도 재밌어야 된다. 네. 그러면 진짜 어린아이들이 저희가 문 닫는 날도 와서 문 앞에서 지켜보다가 선생님 나오실 거야 이러다가 간다고. 그렇구나. 네. 그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일 행복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연산 파트가 가장 재미없는 거니까. 저는 이제 교구를 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저랑은 이렇게 가는데 저희를 교육원을 떠나면 그냥 드릴 문제로 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찾고 있어서 그 시기에 사실 다른 곳도 많이 가봤죠. 가봤는데 결국은 다 그 방법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하고 딱 만났을 때 블럭으로 연산하는 거 내가 해오던 방법이겠지? 들어봤는데 뭐 제가 해오던 방법에도 또 매칭되는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교과로 갔을 때 얼마나 정말 매칭이 될까? 그게 항상 관건이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정도면 사실 내가 해오던 교육 그거고 얼마든지 내가 풀어서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두 번째 또 다시 와서 이제 또 다시 꼬치 하나하나 다 하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흔히 얘기하잖아. 띵 했다고. 네. 6부터 10까지의 그 블럭스를 이미지화해서 완전히 딱 자리 잡은 게 그거는 정말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화된 상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저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렇게 찾던 아이들과의 즐거운 연산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 교과와 연결되는 과정도 그 어디에서 들었던 과정보다 정말 개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접목시킬 때 얼마나 물 흐르듯이 쉽고 재밌고 정말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는지가 딱 잡히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했어도 자신이 있었어도 또 수학을 전공하시고 수학을 이렇게 해오신 분은 그래서 다르구나를 느끼고 꼬리 내렸죠. 네. 저는 수학 전공은 아니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계속 이제 또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잖아요, 교수법을. 네. 근데 저는 이제 특허 2개 받고 그다음 디자인 등록하고 책을 쓰면서 이렇게 스탠다드한 거를 딱 제공을 해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수원지 사장님한테만 가면 이게 더 업그레이드 왜냐면 그 모든 그동안에 해왔던 노하우와 대치동 샘수학이 만나니까 이게 또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 버전으로 나오니까 저는 또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수원지 사장님한테 또 배워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일단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주사위랑 그다음에 도미노랑도 또 같이 놓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수법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저희가 오랜 시간은 많이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번 이제 올해 이제 조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샘수학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에 아이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이제 약간의 성과 그 짧은 기간에도 그런 거는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대표님은 그 중고등학생 위주로 하시다가 어린아이들로 내려오신 단계고 저는 3살, 4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얘네가 커나가면서 안 떠나니까 엄마들이 더 해주세요 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다 보니 교과도 이제 다루게 되고 가장 특화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과를 하면서 6학년 아이들까지 해줄 때 다른 수학학원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설명. 네.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아이 특성에 맞게 설명 방법을 계속 다르게 고민을 하고 각자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하는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교과랑 대치샘이 연결됐을 때 더 시너지가 난다는 자신이 있었고 막상 이제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랑 할 때 4세, 5세, 6세, 7세 아이들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효과가 정말 쫙쫙 나타나고 너무 좋은데 가장 문제가 이제 2, 3학년 아이들 애매하게 구구단도 외울까 말까 덧셈 뺄셈도 전 잘해요. 뭐 빨간 펜, 눈높이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을 바꾼다라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렇지. 이것도 한번 해봐. 네, 이렇게 해서 융합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한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아이들이 그 드릴식의 연산 굳이 가로셈을 세로로 꼭 다시 써서 올리고 내려주고 이거를 하다가 이제 가로로 우리 방법으로 이게 빠르고 정확하고 쉽구나가 이제 스스로 인지가 됐겠죠. 이제 서서히 넘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확 잡을 수 있었던 건 저 구구단 외워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왜 해요? 이러길래 좋아. 19 곱하기 7을 해봐. 네? 그건 안 배웠어. 너 할 수 있어. 네, 우리의 필살기로 했더니 엄마들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확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과랑 접목할 때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돌아서 아이에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정말 확실하게 느껴지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어머님들도 믿어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해 오면서 지사장님들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경험하시고 오신 지사장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아 수학 쪽에서 이렇게 경험하시고 그다음 타 브랜드에서 이렇게 경험하시고 그분들이 또 많고 사구력도 하신 분도 조인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특별하다라는 걸 인정을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저는 저의 것에 이제 굉장히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공부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그 모든 지사장님들이나 교육원 원장님들께서 특별하다라는 거를 인문교육 딱 하고 나면 정말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 원장님도 그러니까 이제 뭐 늘 말씀은 하셨지만 또 우리 수원 지사장님께 이제 여쭤볼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그래서 저는 그 지사장님 수업하는 거 올라오고 그 봤을 때마다 되게 여태까지의 노하우들이 대치동 쌤수학이랑 굉장히 잘 접목돼서 여러 가지 교습 방법들이 딱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나오고 그걸로 통해서 애들이 너무 재미있게 수업을 한다는 거를 느껴서 저도 이제 유아 수학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수업 시간 왜냐하면 애들은 어쨌든 수업 시간에 재밌어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제 지사장님이 이제 그런 거를 쫙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유치원 아이들은 한번 재미있으면 그거를 끊고 맺는 게 사실 초등학생들보다는 좀 편하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생들은 이제 한번 그 재미에 맛들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재미있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본 수업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거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 이거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 이거 그냥 더 하면 안 돼요. 이거 하기 싫어요.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뭔가 노하우가 있지 않으실까. 그런 거를 좀 알고 싶네요. 네. 그게
게임 수업의 장점이자 딜레마죠. 단점. 네, 일단 게임의 맛을 보면 다른 거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을 게임 규칙을 그때그때 바꿔서 그거로 개념 수업을 해요. 네, 곱셈이면 곱셈. 다른 카드 게임에도 그러면 여기에서 10장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해요. 그럼 이제 저희도 해요, 사실. 저희 와보셔서 하지만 게임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네. 1000개는 되잖아요. 아이들이. 솔직히 저거 아직 안 했어요. 뭐 유치부 아이들도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줘요. 얼마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규칙을 바꿔봐. 우리 오늘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들어주다 이제 차츰 줄여가죠. 그래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좋아. 그러면 오늘은 딱 시계 5분 동안 할 수 있는 게임이야. 아니면 오늘은 이 교과 여기까지 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그럼 너희들이 4명이 다 여기까지 딱 끝내는 순간 게임이야. 10분 남으면 10분, 20분 남으면 20분이야 오늘. 어떤 날은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네. 어떤 날은 이 교재가 끝나는 날은 우리 무조건 게임하는 날이야. 그런 규칙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죠. 약속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동영상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인문교육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계속 들으시고, 또 보수교육도 15일 광복절 되면 또 나타나시고, 네. 그러니까 사실 교육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감 잡으셔서 혼자 하시려고 하실 텐데, 이렇게 이토록 많은 교육을 계속해서 들으시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인문교육 와서 보면 와 너무 좋다. 저런 방법이 하는데 다들 그러시잖아요. 막상 가면 어디부터 어떻게 내가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는데 제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그게 어느 정도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제 방법으로 흘러갈까봐. 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님이 그렇게 하는 방법에는 이유가 있고 나름의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라서 되도록이면 그 방법을 지키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자꾸 듣고 자꾸 각인시키고 저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감행하신 그 교육원 선생님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분은 수학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니까 딱 듣는 순간부터 그게 느껴져요. 이거 어느 정도 개념만 블럭으로 소개하고 책으로 달릴 것 같은? 그래서 맞아. 계속 강조를 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대표님의 수업 방식을 따르셔야 효과가 나요. 제가 될까 안 될까 그것도 사실 해봤어요. 그래서 개념만 초등은 딱 해보고 지면으로만도 해보고 더 많이 블럭이랑 교구로 해보고 마지막에 정리 차원으로만 교재를 해보고 확실히 다르거든요. 차이가 있죠. 네, 그게 교부 수업의 중요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10살, 11살까지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라서 많은 걸 만지고 경험해서 뇌에서 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걸 만지고 스스로 느끼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우려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거를 띄어 쓰는 거 있잖아요. 떼다 쓰는 거.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 사실 제가 질문은 했지만, 그거를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들었을 때랑 2번 들었을 때랑 3번 들었을 때, 진짜 해보면서 또 들었을 때랑 이게 다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잇몸 교육 듣고 그 다음에 오지 말라 이런 게 없잖아요. 무조건 무제한으로 교육은 지금 이제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감행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정말 교육의 열정이 진짜로 이게 시간이 아깝다가 아니라 시간을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부분은 되게 이제 본받을 부분이고, 교육원 원장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되고 한 5번, 6번 들어도 안 되고 그냥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거는 내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열어서 또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들으신 분들의 열정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사장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는 게 구구단을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구구단을 하면 연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사실 처음에 구구블럭을 그렇게 많이 쓰지 그쵸, 않았어요. 근데 많이 쓰지 않고 이제 숫자로 구구단 이제 저희 쌤수학의 원리로 이제 구구단을 가르쳐 보고 또 블럭을 다 구구블럭을 다 사용해서도 가르쳐 보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확실히 구구블럭을 사용할 때 왜 2단은 2씩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이 말로만 설명을 하고 숫자로만 보여주면 왜 6단은 6씩 늘어나는지 왜 7단은 7씩 늘어나는지 그게 매칭이 안 되는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냥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구구블럭으로 보여주면 6개씩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가 늘어나는 거야. 애들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냥 네.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그게 숫자와 블럭을 썼을 때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를 저는 사실 그 구구블럭 쓰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 교육원 앞에 제가 커다랗게 한 면을 다 채운 문구가 항상 쓰는 문구가 있어요. 들은 것은 잊기 쉽고 본 것은 기억되지만 직접 경험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네, 오. 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것도 해봤어요. 그래서 5를 기준으로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정말 5, 6은 절대 안 5에 1, 들어요. 5에 2. 안 먹혀요. 근데 아. 보여주면 블럭 보여주면 그냥 가요. 네. 네. 그리고 그쵸. 어머니들한테 이제 블럭이랑 세트를 사가시는 어머니들한테는 제가 수 블럭 만들어서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일일이 만들어서 못 빼게 테이프를 다 쫙 해서줘요. 그래서 어머니 이 수 블럭은 절대 해체하지 마시고 이대로 아이가 놀게 하세요 라고 하고 나머지 조각만 자유롭게 만들게 하세요 라고 주면 정말 지켜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블럭 맞추기처럼 하더라도 그 아이는 집에서 계속 불을 보고 칠을 보고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지켜져야 하고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특허는 이제 연산의 시각화로 해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제 모든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한번 보고 이해하는 거랑 그냥 추상의 수로 쭉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랑은 크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그거 중에서 이제 구구블럭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희의 동전블럭에서 소수 분수 개념 들어갈 때 진짜 초1 아이들, 7세 아이들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비호번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유아교육, 유아수학, 그다음에 아까 또 지사장님하고 더 잘 맞았던 부분은 그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정서를 3살, 저는 3살 안 가르쳐 봤거든요. 네. 가르쳐 보셨죠? 그럼요. 야, 많으신 거죠? 기저귀로 갈아오고. 그러면은 그 3살, 4살 아이들이 뭐를 할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가르쳐 보신 입장에서 그러니까 봤을 때 이 3살, 4살, 5살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열어준 정서를 연산의 정서에 가서도 똑같이 연결돼 가지고 또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제가 특허를 내고 책을 내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강력할 거라고는 아웃풋이 이렇게 강력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정말 이게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전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도 모국어처럼 익히는 것처럼 수학도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익힐 수 있는 이제 컨텐츠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교육에 오랫동안 이제 계신 원장님, 지사장님들이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4, 5세가 이렇게 되면 7, 8세 초등은 저절로 된다 하시는데 네. 이제 그거보다 더 가서 특수아동들 맞아요. 저희 네. 센터에 있는데 특수아동들이 많거든요. 최근에도 또 4살부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자폐 진단을 받았는데 7살인데 이제 말을 트이기 시작해서 어머님이 이제 좀 신경 쓰셔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1대1 수업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친구랑 수업하면서 앞에다 뭐 예를 들어서 3, 3, 6, 4, 4, 8 이걸 하는데 잘 하다가 6에서 틀렸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이래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끝마다 1, 1은 그러면
당연히 2죠. 이는 당연히 4죠. 그러니까 자기 특유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주면서 가는데도 1시간 수업을 지루하지 않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래서 그 가시던 발달센터 너무 비싸서 못 갔는데 저희 교육비들은 너무 싸요 선생님. 그래서 2타임 늘리셨어요. 그리고 2번 수업하고 갔는데 이제 아빠는 반신반의하셨는데 엄마가 집에 갔는데 이게 하고 있었구나. 뭐 그냥 그날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해서 4자릿수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10 넘어가는 거 이제 하는 아이인데 4자릿수를 알려 집에 가서 아빠 몇 천, 몇 백, 몇십냐 막 그리고 억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얘 어디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고 어디에서 얘가 탁 튈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과 다양한 재미를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정말 저희 대치동 샘수학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원활한 방법인지를 또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저희가 이제 본능적으로 수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세 아이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직 사람이 아닌 관계로 아니, 사람이 사람이에요. 되어지는 관계, 가는 단계.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정말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사항이 어떤 교육기관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적어도 진짜로 1년은 꾸준히 그쵸, 보내셔야 1년은 돼요. 보내셔야 결과가 그러면 나타나죠. 그러니까 수직 상승하는 단계가 그러니까 6개월 차에 나올 수도 있고 5개월 차에 나올 수도 있고 8개월 차에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수직 상승을 하면 한 자리만 하던 애가 다 갑자기 세 자리까지 그냥 되죠. 쫙 가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조금 하시다가 이거 우리 애기랑 안 맞는 거 저희는 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한테 다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시간이 적어도 1년이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데 애기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대부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꼭 교육원 처음에 대표님께서 수읽기, 수세기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거를 당연히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정말 애들이 수학적으로 감을 갖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많이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걸 만드시지 않으세요? 삐 처리해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 수읽기 수세기가 안 되면 정말 7세여도 8세여도 심지어 초등학교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 이제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연산이.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수세기 수읽기가 안 되는 되지.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1부터 100까지 맞아요. 정확한 수읽기와 수세기의 개념이 안 잡혀 있고 6세, 5세 같은 친구들도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한 6개월, 8개월을 했는데 왜 얘네들이 안 될까라는 거를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면 저희는 아직 6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한 5세 친구도 이게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 수세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때 저희가 했던 그것들이 쌓여서 수세기, 수읽기가 되는 순간 연산이 편하게 이 5세 친구도 되는 거예요. 6, 7세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저 100까지 센다요. 그쵸. 세봐 쫙 세. 그럼 7보다 하나 큰 수는? 그건 모르죠. 흔히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몇 개만 세어봐. 뭐 이렇게 하면 개념이 전혀 다른 거. 그냥 수만 나열하는 그냥 수 거죠. 외운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이게 기본인데 제가 사실 어느 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봐도 유아에서 수세기, 수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쵸, 강조하는 거를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대표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유치원에서 그냥 1부터 10까지만 그냥 구술 세기로 하지 그 이상의 수들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간 되면 뭐 애들이 100단위까지 충분히 읽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었다는 거. 특히 영의 의미. 그쵸. 너의 의미, 네. 영의 의미. 우리 큰 수 읽기 조까지 그 읽고 영의 개수에 대한 의미 개념을 하는 거는 연령을 떠나서, 만나라고. 네. 제가 이제 6세도 해보고 초3에도 해보고 쫙 다 해봐도 어디에다 6세도 정말 그날로 다 그거에 대해서
야, 이렇게 신기한 방법이. 음. 나도 이렇게 가르쳐 왔지만, 음. 요거 살짝 바꿨다고 음. 이렇게 달라지나? 음. 네, 그거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수원지사장님 모시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수원지사장님 지금 홈회실에 있는 그러니까 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나갈 이제 그러니까 원장님의 목표나 철학이나 이런 교육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듣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는 뭐 정말 특별한 교육 철학 없어요. 그냥 즐겁게 그냥 내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좋고요. 네. 아이들이 웃으면서 오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배우고 나가고 깨우쳐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네. 그거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래서 더 이제 하나 앞서서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과의 소통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아이들하고 잘 지내도 엄마와의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다 의미가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충분히 이 아이의 장점, 단점,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니 기다려주시면 돼요라는 네, 조언이라던가 이 아이는 이걸 잘해요. 근데 그 부분만 너무 강조하시면 안 돼요라든가 그 중심을 잡아주는 어머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네, 항상 그래서 저희는 수업 끝나면 바로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잘 조합하면서 하면 제가 더 커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지사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교육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사장님들과 그다음에 세미나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흘러갈 수 있도록 되면은 저는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